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발 늦은 최신 뉴스 게으른 기자들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기사 제목 한번 볼게요. 작년 서울 월세 거래 사상 최다라고 하네요.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이제는 월세 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진 걸 직접 체감하기도 하고 부동산 매물 같은 거를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월세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25만 건이 넘어 그리고 고금리 영향, 임대차 비중도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시한 근거로는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50만 9,199건이다. 그리고 이중 월세 거래는 25만 건. 그리고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뭐 단독주택이 1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아파트가 95,256건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또 문득 궁금해진 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수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도 비율이 아니라 이 거래량 절대적인 숫자로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월세가 늘어나는 건 주택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한번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 정말로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절대적인 수치만 늘어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직접 한번 찾아보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기사에도 그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고 정리를 해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전월세 건수를 먼저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전월세의 총 합계를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죠.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늘어나면서 월세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고 전세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전월세의 총 합계 대비해서 월세 비율이 어떻고 전세 비율이 어떤지 그걸 좀 한번 같이 볼게요. 2011년도인데 이때부터 이제 자료 조사가 시작이 됐고 총합계 대비 월세 비율을 보면은 확실히 18년도에는 낮았죠. 18%였습니다. 그러던 월세 비율이 차츰차츰 증가를 하면서 21년도에 39% 그리고 22년도에 최종 42%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2011년도에는 총 100분 중에 18분만 월세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82명은 전세를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100분 중에 절반에 가까운 분, 42분이 월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58분이 전세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통계입니다. 아파트. 전체 임대 주택에 대한 통계는 아니고 아파트만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비율의 평균을 보시면 월세 비율은 30%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70%고요. 근데 이 평균치를 상회하죠. 2022년도에는 월세 비율이 확실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비율은 확실히 제일 낮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금리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고금리의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세에 대한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월세를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에 이제 기준금리 내용만 좀 있고요. 그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표시를 한 거고요. 각 연도별 제일 마지막
변경된 금리 기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최근 2020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 표시가, 파란색 선이 금리에 대한 표시인데 급격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2020년도부터.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월세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월세 비율 표시고요. 이걸 보면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맞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근데 월세 비율을 보면 오히려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2020년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 월세 비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과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지금과 반대인 성향을 보입니다.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에서처럼 최근에 이 월세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가 당연히 고금리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고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땐 100% 금리의 영향만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월세를 최근에 선택하고 계신 이유가 전세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이자를 내는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그 이자 비용이 오히려 월세보다 높아서 월세를 많이 좀 선택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월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그 월세의 평균적인 금액 자체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차라리 이 정도 금액의 월세면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좀 높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게 좀 더 싸게 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 이자와 월세가 역전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전세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 비율이 그 금리를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를 봤을 때도 최근에도 최근 상황도 이 금리의 영향을 이 월세 비율이 언제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언제까지 따라갈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이 요즘에 특히 전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죠. 어,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이 깡통거지로 벼락거지로 전락한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빌라왕들,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본인의 돈이 많이 묶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세입자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차츰차츰 전세의 개념이 사라지고 월세의 개념만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